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훈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스피드 리딩.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경훈입니다. 자, 저와 함께 스피드 리딩, 어떻게 해야 빨리 영어를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앞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속독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그런 뭐 기본적인 요소들을 우리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제 어떻게 내가 하루하루 공부해야 영어를 빨리 읽을 수 있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부터 먼저 보죠. 자, 첫 번째는 일단 그 구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구조 파악. 그래서 영어 문장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주어 동사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주어 동사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식어.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나 아니면 뭐 부사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수식어들을 전치사 플러스 명사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 문장을 그냥 눈으로 쭉 훑는 게 아니고 문장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주어고, 그래서 이 주어가 이런 동작을 했구나, 이걸 나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이걸 파악하는 게 먼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를 찾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 두 번째는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해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 이해한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읽고 이거 뭔 말인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말,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주는 거죠. 그 여러분이 이제 보통 문제를 풀잖아요. 뭐 객관식 문제나 주관식 문제 이런 것들 뭐 푸시는 분들 있을 건데, 영어 시험을 준비할 땐 특히나 더 그 문제 하나하나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혼자 읽을 때부터 예를 들면 뭐 수능에 메인 아이디어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뭐 이야기나 어떤 글을 읽고 스스로에게 꼭 수능 문제를 풀지 않아도 이거 그래서 무슨 말이지? 이게 메인 아이디어가 뭐지? 이렇게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굳이 그 문제 유형에 맞춰서 공부를 안 하더라도 내가 문제 그냥 글을 읽다 보면 스스로 질문하는 습관이 있다면 질문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이제 빨리빨리 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당장 떠오르지 않아도 생각해 보는 게 이해하는 거다. 요거 하나 캐치하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해 단계를 넘어갔으면 그 다음에 추론입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리딩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inference죠, inference. 그래서 추론은 이 글에는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을 내가 알아내는 걸 이제 infer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추론은 이제 그냥 하는 거라기보단 요것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위에 거는 이해 단계에서는 그냥 이게 뭔 말이냐, 어떤 gist, 어떤 요지가 뭐냐, 뭐 이런 것들 물어봤다면, 추론 단계에서는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 이제 왜 나왔을까, 이런 한번 질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나왔을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이제 앞에 뭐 A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앞에 내용 때문에 뒤쪽에 B 내용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하는 거. 그래서 이걸 실제로 손으로 실제 연결해 주시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추론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거를 이제 그냥 말로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한번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구조 파악하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밑에 여기 문장 보시면, 자, 이거 실제로 이제 IELTS에 나오는 이제 문제 중에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1번 한번 볼게요. 그냥 뭐 IELTS를 안 하시더라도 요 문장, 영어 문장을 어떻게 접근하나 이걸 한번 본다는 마음으로 한번 보시죠. 40 years ago. 그래서 40년 전에 이제 가로로 묶은 건 이제 수식어라서 묶은 겁니다. 수식어. 이제 수식어 이거는 이제 부사죠, 부사. 이제 과거 한 40년 전에 there were, 그래서 were이니까 이제 were가 동사겠죠. 그리고 fewer butterflies.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더 적은 어떤 그 나비들이 있었다. 어디에요? 영국에. 언제보다? 지금보다. 뭐 이렇게 우리 표시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여기 표시를 할 때 were이랑
여기 butterflies 요 밑에다가 주어 동사 표시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놔두거나 아니면 가로로 묶었죠.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요런 그 손으로 표시한 거, 요 표시를 바로 요 표시를 구조,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여러분도 선생님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손으로 표시하시는 거, 요거부터가 이제 속독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죠? 2단계에서는 이제 2의 단계로 넘어가기로 했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요 주어 동사 위주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아, 나비들이 그냥 나비 아니고 더 적은 나비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게 뭔 소리지? 아, 영국에 이거 뭐 옛날에 나비가 좀 수가 적었나 보네. 무슨 뭐 환경이 안 좋았나? 뭐 아니면 뭐 나비가 무슨 이제 뭐 이렇게 좀 아예 종수가 좀 적었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해 단계에서 이게 뭔 말인지를 알고 여기 뭐 힌트가 있잖아요. 여기 정보가. 그래서 뭐 지금보다 적다니까 지금은 그럼 나비가 좀 많다는 거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 이제 뭔 말인가? 이걸 생각하는 게 이제 이해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추론 단계로 한번 가보죠. 추론 단계에 가면 왜 40년일까? 왜 40년?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럼 이 글을 읽을 때 이제 오른쪽에 이제 있는 게 지문인데 요거 읽을 때 무슨 뭐 40년 전에 뭐 특별한 일이 있었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40년 여기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 뭐 40년 전에 그 무슨 어떤 일이 있었나 무슨 뭐 어떤 뭐 갑자기 뭐 어떤 그 프레데터 어떤 포식자들이 늘어났었나 나비를 잡아먹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왜 40년일까? 아, 4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이런 부분이 추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보통 이제 추론의 출발점은 뭐 제목하고 좀 연결하는 거예요. 제목. 그래서 Impact of Climate Change니까 이 40년 전에 뭔가 기후가 뭐 안 좋았을 확률이 높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 생각해보고 읽어주시는 게 그게 3단계 추론의 단계다. 이렇게 우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그 속독에 필요한 필수 어떤 그 실전 팁들 세 가지를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도 그냥 영어를 그냥 쭉 그냥 읽으면서 까만 건 글씨다 아니면 뭐 흰색은 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시간만 가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선생님 말한 대로 구조를 손으로 막 표시하고 틀리더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해를 한번 해보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추론하면서 이런 말이 왜 나왔지? 이거 앞쪽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자꾸 손으로 자꾸 선생님 한 것처럼 연결을 해보시면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도 이제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읽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럼 요거 세 가지 스텝을 좀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뭐 읽을 지문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